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올리겠다 발언, 여파가 뒤늦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메모리얼데이 휴장 이후에 짠 하고 열린 뉴욕 증시에서 나온 지표들이 일지 좋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이 분위기로서는 9월 연내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겠는걸,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주택이면 주택, 그리고 핵심 내구재 주문도 좋아졌고요. 소비 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강달러 긴축 경계감에 1% 이상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환율 측면에서 이 강달러가 우리 시장에 오늘 적자는 역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 달 내 최고치로 올라섰고요. 엔화는 상대적으로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7, 8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달러가 어제 이미 1,100원을 뚫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900원이 다시금 깨진 원엔 환율이 오늘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옐런 의장 발언이 나온 직후 어제 외국인들은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기관도 어제 합병 이벤트가 걸려 있었던 삼성그룹주를 산 것 외에 사실상 매수세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에서 헤매고 있죠. 괜찮게 보여졌었던 제약 바이오마저 지난주 후반부터 흔들리는 모습, 정말 살 종목이 없네요. 시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이제 막 개장했습니다. 오늘 개장 체크포인트와 출발 상황에 도움 말씀 주시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께서 개장 막 했는데 체크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기관의 연속된 매도세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전일 기관 순매수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대한 연속된 순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두 종목 순매수 금액 제외하면 코스피 시장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순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는 코스피 시장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지난주 720선 접근했으나 일봉상으로 보면 연속 3개 음봉 만들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세가 번갈아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점 차익 매물 소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잠깐 개장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장과 보기에 앞서서 잠깐 황민혁 멘토님의 포인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양 시장 모두 하락세로 이제 출발이 됐는데 역시 이제 미국에 대한 영향이 좀 크겠죠. 미국 증시가 1% 정도대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났고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그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는데 신규 주택 매매 건수라든지 또는 비방위 산업 자본재 수주 그리고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시점, 우리가 이제 그 정확히 봐야 되는 건 결국 이제 옐런 의장이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고용에 대한 그런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에 대한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해석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고 황민혁 멘토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낙폭이 어느 정도를 그리면서 개장을 했는지 정확한 개장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현재 13.84포인트 하락한 2,13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4.02포인트 하락한 704.6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의 3배 이상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2130선을 막 깨면서 출발하는 안타까운 코스피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120선은 또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710선을 4거래 만에 내주더니 오늘 이 분위기라면 또 700선도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한 분위기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내면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제 증권과 건설 쪽에서 많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증권주 쪽하고 이제 건설주 쪽에서 흔들림이 좀 심했는데, 사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하락으로 좀 강하게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 분위기가 다소 또 위축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삼성전자는 현재 0.37% 지금 하락세 진행 중이고요. IT 업종 전반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0.1% 정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0.3% 정도대 플러스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안에서 본다면 이제 IT 업종 중에서는 LG 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모두 지금 약세권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강 업종 역시 현대제철 0.26% 정도 상승 흐름 제외하고 나머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하락세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유가의 하락이 결국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쪽에서의 수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3.6%대 강세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대한항공이 1.16%대 상승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의 하락은 결국 에너지, 화학 업종 쪽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 SK이노베이션은 3% 정도 하락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S-오일 모두 하락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역시도 지금 하락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OCI, LG 화학 모두 다 지금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에 이어서 증권주, 오늘 분위기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시장 강세로 갔을 때 또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났었는데, 역시 이제 기대감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한타증권이 2.8% 하락세, 그리고 삼성증권 1.6%, 미래에셋증권 2.4%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증권사 모두 지금 하락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주, 삼성물산 어제 이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9.9% 정도대 좀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주 쪽에서 본다면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 저점에 대한 그 매수세도 조금씩 불면서 나타나면서 지금 아래꼬리 좀 물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동향, 오늘 저점을 잡을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시에 수혜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뭐 시장과 함께 좀 위축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시장과 같이 밀렸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은행이나 또는 보험주 쪽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큰 그림이 조금 그려질 필요가 있는 시기, 은행과 보험주 쪽 해본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급을 조금 들여다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개장한 지 한 5분 이상은 지났는데, 일단 양시장에서 현물 기준으로 개인만 사네요. 네, 현물 기준으로 지금 개인이 279억 매수하고 있고, 외인이 240억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지금 순매도로 지금 15억가량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 약 597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연속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변동성을 지금 가둬두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에서 더 낙폭은 없을 것 같은 포지션을 지금 취해놓고 있고요. 개인만 변동성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양시장의 오늘 수급도 여전히 약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코스닥 700선 한번 더 차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었는데 진짜 입이 방정이네. 700.73, 1% 이상 코스닥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혹시 잠시 후에 700선을 이탈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지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오늘 출발 상황은 사실 주식시장의 출발보다 더욱더 궁금한 날입니다. 달러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간반 뉴욕 외환시장에서 보였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밍이 참 절묘하네요. 옐런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지표 개선세가 간밤에 일찍 나타났다면서 오늘 얼마나 갭업 출발했는지요?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이 상승한 1106원 5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07원 30전까지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10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4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3월 미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4월 내구재 수주의 경우 핵심 자본재 수주가 2달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옐런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표명한 이후 미 경제 지표까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진 점이 달러화의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뉴욕 증시의 조정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의 상조는 미 국채 수익률을 하락세로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채 수익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N이 123.32엔까지 상승했고요. 유로달러가 1.08루벨달러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원 1개월물은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현물 환율을 환산해 1,108원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에서는 뉴욕 여교회 시장 종가보다는 조금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개장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밤 달러 N이 123.30엔의 저항을 받아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달러 역시 1.08달러 중반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달러원 역시 오늘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서울시장이 열리는 장중에는 숨을 고르는 형태의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N이 123엔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N원 환율 900원을 유지하기 위한 달러원 환율은 1,107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 N이 오늘 아시아장에서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당국 역시 N원 환율 방어를 위한 별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서는 달러 N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125엔은 올해 중에 도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레벨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올해 9월 말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125엔의 다음 저항선인 127엔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N1 환율이 최소한 100엔당 900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았을 때 달러 N 127엔을 상응하는 달러 원 환율은 1143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달러 원의 최고점은 1143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 원은 1100원을 돌파한 이후 1112원이 다음 저항선이 되겠고요. 오늘은 1103원에서 1110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당국의 개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엔화 추이, 원엔 환율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125엔 대는 충분히 갈 거고 127엔 대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뻔한 종목이 됐습니다. 어제 합병 소식 전해준 이후 주체 둘 모두 상한가로 말아올렸는데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한번 보죠. 제일모직은 목표가 20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불렀는데 그 목표가가 오늘 바로 달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10% 정도 제일모직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11% 역시 갭상승을 동반에 급등하면서 7만 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 수혜주로 역시 어제 덩달아 얘기가 많이 됐었던 삼성 SDS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까지 세 종목 살펴보고 싶고요. 금호 아시아나가 금호 고석을 4천억 원대 정도 인수하면서 다시금 풍으로 안 나가지고 3년 만에 되찾아왔죠. 굉장히 그룹사 전체적으로 전통 있는 그런 어떤 금호 고석을 되찾아옴으로써 전통을 되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금호 아시아나 금호 고석 이슈도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 SDS 이 세 종목부터 우리 김연구원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전일부터 어제 삼성 지배구조 관련돼 갖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강력하게 상한가 마감을 했었는데 네. 금일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 과정 속에서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똑같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재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 쪽에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속 홀딩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매수가 가능한 건 제일모직, 삼성물산 쪽보다는 삼성 SDS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셋 다 그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테마가 지금 돌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인 급등이 워낙 이 덩치 큰 회사들의 이 단기적인 급등이 부담스러운 형국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거친 뒤에 바라보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같은 얘기를 황민영 멘토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삼성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사실 어제 시간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수혜주를 다른 기업 쪽으로 해서 찾아보는 아이디어도 괜찮다는 얘기 있었었거든요. 일단 삼성 이번에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삼성그룹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의 또 시작점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 역시도 추가적인 합병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뭐 자회사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 쪽으로도 역시 이제 시각을 줄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속도 자체가 사실상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장기적인 기간을 플랜을 두고서 이제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 뭐 시장에서 두각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실망 매물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모직과의 삼성물산의 그 합병이 나왔다고 해서 또 그 외에 다른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제 M&A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 자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보다는 네 그래도 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차를 두고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리 앞으로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씩 분석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냥 따라붙는 전략 자체가 어찌 보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듯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네네. 이게 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S까지만 좁혀서 얘기해 보면 삼성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를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의견 같이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사실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본다면. 하지만 지금 오버이닝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또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너무 이제 이런 단기성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뭐 시기가 적절한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좋은 타이밍이 오면 약간 조금은 제일모직, 삼성물산보다는 좀 덜 오른 삼성 SDS 쪽에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던 금호그룹 쪽에 자체 M&A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을 다시 되찾아왔네요. 네네. 어제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그룹을 다시 이제 인수하겠다. 4천억 가까이. 네. 그래서 인수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에는 큰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금호그룹을 보게 되면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매수 관점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슈, 뉴스거리로서 그냥 관심 갖고 있는 게 관심 갖는 정도? 이 정도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닥이요.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5월 27일 수요일 9시 15분경을 막 지나면서 결국 700선을 장중에 붕괴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찍었었던 720.56이라는 장중 고점을 결국 저항을 뛰어넘지 못하고 약간 쌍봉에서 밀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낙폭은 1.25%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좀 분석해 주실까요? 코스닥이 왜 이렇게 또 급락하는 건지요?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1.2%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낙폭 자체가 좀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현 시점에서 이제 분봉상으로 본다면 이제 양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그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자체가 15%에서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기관 쪽에서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기관 쪽의 입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사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분명히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기관 쪽에서 입장 자체가 지금부터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물량을 좀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 투자 비중 자체를 좀씩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점까지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물량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과도하게 이제 매집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떨어졌을 때가 물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안에서 위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전 고점 자리가 720포인트 구간이었죠. 그 고점 자리에 정확하게 이제 고점을 또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또 급하게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 역시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655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밑으로 또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방법보다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측면에서 우리 또 김 연구원님께도 코스닥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700선을 다시금 되찾긴 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전에 700선을 붕괴시켰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츄럴엔도텍발 불똥이 어제 국순당으로 튀었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내가 마셨던 백세주의 2억 우피소, 가짜 백소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국순당이 관련 제품 전체를 다 회수하겠다, 자진 회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가로 주가가 완전히 잠겼었는데 오늘 반등을 줍니다. 네츄럴엔도텍은 오히려 식약처의 어떤 자진 회수 권고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 솜방망이 처분 얘기 나오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히려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순당하고 네츄럴엔도텍 부분 살펴볼까요? 네, 참 희한한 거죠. 사실 이제 국순당이 지금 오늘 6.6%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 또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6.6%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네츄럴엔도텍 쪽에서 이제 그 점화가 됐다는 이제 불꽃이 국순당까지 이제 튀게 된 건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가짜 백수호에 대한 논란, 백세주에도 역시 가짜 백수호가 검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악재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순당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이유 자체가 아마도 네츄럴엔도텍의 그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츄럴엔도텍이 국순당에서 이런 여파 이슈 자체가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졌겠지만 네츄럴엔도텍이 주가가 지금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국순당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로 말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들이 같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건가요? 네,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당연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요. 만약에 네츄럴엔도텍의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많이 밀렸어요. 분명히 많이 밀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가를 지금 누가 올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 만약에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네츄럴엔도텍이 좀 많이 싸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기업의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사실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개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또 너무 떠넘기고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제 상한가에 대해서 따라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악재가 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네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국순당을 이제 오늘 시초가나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국순당을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정리하셔야죠. 지금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주식을 완벽한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 부담을 안고 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시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는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BJF 리테일은 4거래일 연속 지금 강세를 그리면서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15만 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인데 1인 가구 증가의 트렌드는 이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업종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전에 이제 대상 쪽에서도 어떤 미원이었죠. 미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가. 네. 어쨌든 이제 그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효과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BJF 리테일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같이 또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BJF 리테일의 경우에도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편의점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사실 여름철에 그 음료나 또는 이제 아이스크림 수요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편의점 쪽에서의 음료나 또는 이제 여름철에 대한 이런 수혜주 역시도 수혜주로서 부각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에서도 역시 추가적인 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담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연초에 담배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편의점의 매출 역시도 그만큼 또 증가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너무 내수 소비가 완벽하게 위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보면은 정말 큰 고비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좀 더 기대감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편의점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BJF 리테일 추가적인 반등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올 여름철까지 한번,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구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BJF 리테일 갖고 계신 분들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뭐 나홀로 잘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엔화 약세가 또 한 번 진행이 되면서 현대차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SK 하이닉스한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1, 2위 나눠 먹고 있는데 3위로 밀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현대차,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데 현대차 얘기 뭐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던 젠백스가 오늘 급락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을 오늘 짓누르고 있는 양상인데 뭐 중국 의약품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모멘텀을 엄청나게 갔었죠. 이렇게 꺾이고 말 것인지 또한 이렇게 눌렸다가 또 갈 건지 전망도 들어봅니다. 현대차, 젠백스 봐주시죠. 네, 현대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그 작년 11월 5일 날 그 14만 9천 원의 장중 저점을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안타까운 점은 16만 원대에서 기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가 16만 원 선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1월 5일 날 형성했던 14만 9천 원마저도 어쩌면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또한 그 엔화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인 추세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일단은 그 정리를 하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아 보일 걸로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젠백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의약품 유통시장 뛰어든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뭐 2만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2배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위아래로 아래 꼬리 윗꼬리가 굉장히 많으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을 실리면서 갖고 가는 이 과정 중에서 현재까지는 조정 국면이라 보여지고, 일단 그 5일선이 살려 있는 이 상황에서 추세가 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실적과 가시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 매물 실현이 점점 이제 계속 고점을 넘어가면서 차익 매물 실현을 해가면서 장을 끌어왔다는 점, 이 거래량이 증명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면서 그 상승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그 큰 급락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젠백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도 안 도와주고 좀 급락하고 있긴 한데 5일선이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 나쁘진 않아 보인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16만 원이 오늘 크게 깨졌는데 16만 원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대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게끔 많은 분들이 베팅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사인이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게임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검투스 뭐 유증하면서 게임빌까지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만 적은 규모지만 18억 정도 유증한다고 하면서 파티게임즈가 어제 오늘 밀리고 있고요. YD 온라인은 가로브 스쿨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원작 웹툰을 기준으로 해서 신작을 만들었는데 그거 흥행 소식에 아주 뭐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또 같이 좀 눌립니다. 그리고 이너스텍이라는 기업은 뭐 게임주는 아니지만 중국 게임사에서 인수된다. 그러니까 피인수 주체가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뭐 폭넓은 의미의 게임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세 종목을 짚어주셨잖아요. 이제 YD 온라인하고 이제 파티게임즈하고 이너스텍 이 세 종목인데 폭넓게 이제 본다면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지난해 사실 2012년도에 급격한 성장을 또 보여왔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성장세가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게임비라고 컴투스가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의 또 선도 주자로서 주가의 큰 상승 흐름도 이끌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다소 이제 부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면 이제 너무나 큰 흥행을 기록하고 나서 추가적인 이 흥행을 또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제 신작 게임 자체가 좀 부재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싸이가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흥행을 한번 하고 나서 2집 발표하고 나서 또 흥행을 못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초반에 너무 이제 큰 히트를 치게 되면 그 다음 차기작에 대한 관심 역시도 이제 많이 쏠리게 되는데 이 관심작 차기작이 역시 처음에 나왔던 그 대작보다 못할 경우에는 역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컴투스하고 게임비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YD 온라인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가드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의 또 반응이 좋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가드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게임 자체를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분명히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뭐 게임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그 기업의 가치를 또 놓고 본다면 현재 YD 온라인의 그 기업의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이 기업의 뭐 성장성을 대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미 60억 정도의 그 적자가 분명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흥행을 하지 못할지 여부 자체가 장기 흥행성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한번 반짝했다가 끝나버리면 역시 주가는 다시 한번 도루묵이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YD 온라인의 경우에는 장기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른 종목 중에 파티게임즈가 있겠죠. 파티게임즈의 경우에는 규모가 아직 큰 건 아닌데 회사한테는 좀 부담일까요? 네, 지금 유상증자가 18억 원 정도 지금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부담이 또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사실. 그만큼 자금을 추가적으로 이제 또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 안에서는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좀 더 투자를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이런 믿음감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잘 가고 있던 그런 주가의 경우에도 유상증자 자체가 사실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악재로 크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6.4%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본다면 큰 악재로 해석을 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게 된다면 보통 한 10% 정도는 빠지고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파티게임즈의 경우에는 한번 물리고 나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 자체가 소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접근 자체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너스텍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죠. 사실 이너스텍이 지금 뭐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잡아야 되는 종목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너스텍이 지금 현재 그동안 적자를 또 기록을 했다가 중국 업체 쪽에서 인수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런 인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이너스텍 주가의 뭐 큰 상승 흐름으로 분명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고 있었지 않을까. 솔직히 소문이 좀 빨랐고 그다음에 좀 많이 빨리 알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이제 한번 접근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자의 관점에서 그 영역이지 현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상한가의 물량을 좀 되거나 이런 접근 자체는 좀 필요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닥의 700선을 일시적으로 붕괴시켰다가 유지하면서 1% 정도 낙폭을 미리 보였는데 형님이 또 아우의 길을 걷습니다.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코스피도 보여지면서 2120선 초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한 2개 정도만 더 보고 전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온이라는 화장품 관련주 오늘 뭐 한국콜마
분기나 뭐 다 별로 좋지 않고 지난주 후반부터 안 좋았지만 이 종목만큼은 2분기에 사상 최고 실적 기대감 때문에 4만 원 안착, 거의 신고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백신주도 지금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관련된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 환자 치료하던 뭐 50대 의사까지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백신주도 메르스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되니까 뭐 그냥 한때 테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지금 백신주 같은 경우에 메르스에 대한 그 실질적인 백신 자체가 현재는 국내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대 심리 때문에 백신주에 대해서 동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에서 기대 심리로 투자를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들어서 실적이 뒷받침되면 주가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 원대까지 지금 신고가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에서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전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해가면서 안정적인 상승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 자체 워낙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도 한 300% 이상, 영업이익 6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관들에 대한 그 매수도 현재 지금 한 10% 정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도 현재 6%권에서 고점에서도 벌써 6%가량 수익권에 있는데 현재 이러한 그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신규 매수는 역시 좀 부담스러운지. 현재까지는 지금 추세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기관과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살 수 있나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볼 그 만한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지난번에 형성했던 이 44,450원에 있는 이 고점 라인을 그 요번에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번째를 도전해서 뚫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번 그 매수에 동참을 하고 그 44,450원 전 고점을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볼 만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백신주 얘기 짧게 들어볼까요? 네, 백신주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전체적인 기대감에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화학 백신지 바이오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 그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 전략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은 막 말을 마치셨으니까 우리 황민영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모멘텀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악재가 옐런 의장 입에서 떨어지면서 또 지표까지 일제히 좋아지면서 이제 막 맞물려서 시장의 조정을 불러오고 있는데 사실 그러저러 했었지만 코스닥은 추세적으로는 확실히 반등세가 맞았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그런 추세를 훼손시킬 만한 하락은 아닐 것 같지만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하루 쑥 올랐다 하루 쑥 빼고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도주도 없고. 네, 일단 시장에서 과거의 주도주도 역시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또 못하고 있고.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옐런 의장의 이런 발언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시장에서, 사실 너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 자체가 이제 일희일비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왈가왈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중요했던 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옐런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에 대한 그런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에 대한 지표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핵심을 또 두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흔들림 자체를 어느 정도는 또 그 안에서도 또 편안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희일비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관심을 좀 끄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기관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수급 부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보면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입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거래소 시장 이 자금 자체가 다시 한번 거래소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 수급 부재가 결국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흔들림과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수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두시고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수혜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올해 농사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섹터는 바로 은행 보험이다. 앞서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탄탄할 가능성, 금리 인상에 오히려 수혜 섹터를 보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특별히 코스닥에 대한 코멘트 아까 못 들어서요. 네, 저는 황 멘토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에 대한 전 종목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찬가지로 신용에 대한 물량이 3조 원 가까이 상태예요. 신용 물량이 일단 6월 15일 날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매물로 충격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아까 뭐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서서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줄여가는 과정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그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전체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 중심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별로 보면 기관과 기관이 빠져나가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바이오 제약주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물량들 최소한 줄여가는 관점 필요해 보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육아용품 이런 부분들 여전히 테마가 지금 살아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활발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 계속 번갈아가면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계속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핀테크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핀테크 관련주 뭐 라운시큐어, 모바일 리더 이런 종목들 대장주로서 한번 보시면서 그 핀테크 관련주들이 파급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갖고 있을지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은행권 시작해서 내년 증권까지 핀테크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테마주의 시작점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수익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테마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비중은 조금 뭐 줄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 있는 시장인데 긴 관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비하면서 코스피 쪽 보자 하시는 게 우리 황민영 멘토님의 의견이시고 아니다 테마가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다 중국 쪽으로 얘기되는 쪽 바이오 제약 그리고 핀테크 쪽은 다른 쪽에서 그럼 비중을 줄여서 이쪽을 좀 매매해도 된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황 멘토님 끝으로 한 말씀 더 여기. 네, 일단 뭐 지금 뭐 견해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공통된 견해 자체가 이제 비중을 좀 축소시켜 보자라는 자체는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쪽에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손실이 나는 쪽? 지금 보면 이제 손실이 나는 쪽에서 비중을 뭐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는 쪽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데 사실 손실이 나는 쪽에서 비중을 줄이기는 이제 개인들이 부담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나죠. 보통 보면 이익이 나는 쪽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손실이 아까워서 만약에 비중을 못 줄인다. 그러면 나중에 될 경우에는 뭐 10% 2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기회 비용을 좀 따져서 좀 현명한 전략으로 지금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정도에서 공개 방송도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네, 역시 시장을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자세한 그 전략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3시부터 제 목소리를 들으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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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1% 가까운 하락. 하지만 하락폭이 여기서 더 커지진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목소리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의견부터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발 악재로 국내 증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그걸 빼면은 수급이 약해서 조정 장세가 약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김영겸 팀장님은요. 달러 강세 또 상대적인 유가의 하락, 유가 하락 수혜주로 공략하는 것이 맞다. 예전부터 계속 항공주 좋게 보고 계시죠.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데 분할 매도 관점으로 현금을 조금 더 챙겨
땡기는 쪽 이런 관점 유지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해외 발악제로 국내 증시가 밀린다라고 팩트 전해주신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쉬고 나서 외국인들 스탠스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어제 확인한 바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사지 않고 오늘도 한 1,000억 가까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이쪽 섹터다 할 만한 주도주도 없고 코스닥도 쌍봉에서 약간 힘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해외발 악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호조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1% 이제 내의 하락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되면서 좀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 다소 지금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단기 바닥 출현 가능성,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보통 사람들이 일봉을 보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봉상 봤을 때는 이제 쌍봉이 맞죠. 근데 일봉 보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주봉하고 월봉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 따라서 주봉상 봤을 때는 오늘 주봉 한 5선 정도, 5이평 정도가 698선이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 넘게 매도하다가 지금 그 매도분을 다시 다 흡수해주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5억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플러스 돌릴 경우에는 오늘 그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할 가능성이 오후장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시초가부터 종목별로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 현금 비중은 30% 이상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날 그 상한가 제한폭이 이제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는데 신용 융자가 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조금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좀 많이 좀 파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로버랄지 신용 융자가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그 해외발 악재 계속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옐런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빠르면 6월 기본적으로 9월 달 안에는 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인상을 하면 하는 거죠. 예, 해봐야 근데 25bp 정도 인상을 할 텐데 그 국내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흥국 자본들이 미국의 그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금리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결론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이랄지 그 양적 완화 축소, 엑시트 전략을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이제 그 경제지표 호조를 명분 삼아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달러가 강세로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출주에도 상당히 좀 호재입니다. 물론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는 국내 경기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지금 그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25bp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고금리겠습니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서 25bp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고금리를 보고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그 금리 따먹으려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진 않죠. 결국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채권 가격 하락 우려가 미리 반영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좀 올라가서 최근에 다우나 나스닥이나 계속 신고가를 행진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흥국 자금이 유동성인지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 발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주에는 상당히 좀 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좀 미국 자본 빠져나가더라도 유럽계 자본이라던가 중국계 자본들에 대한 건전성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로 인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대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양시장이 1%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있고 장중에 살짝 700선도 깨졌던 코스닥의 모습이 있었지만 금일의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특별히 코스닥 쪽은 크다.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 신용융자 물량이 크게 걸려있지 않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기 미국 쪽 금리 인상은 별로 크게 신경 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전략 얘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해서 곧바로 얘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외로 약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개파락하면서 현재 263대까지 깨지고 있는데요. 결국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네요. 전략 중심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외국인이 현물을 굉장히 좀 많이 팔면서 지금 개파락한 이후에 지금 가격 하나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생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 쪽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현물 쪽에서만 지금 주식으로만 매도를 크게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5, 상승 2차 저항선이 268, 하단 1차 지지선이 263, 하단 2차 지지선이 261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하단 1차 지지선인 263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거 어제 오전장 결국 한택 차이로 시가 돌파에 실패한 이후에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이후 오늘은 개파락으로 265 이하 가격에서 시작하는 모습으로 가격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 같은 변동성 장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오늘도 어제처럼 두 가지 타이밍과 두 가지 조건으로 시장을 확인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10시 15분 종가격이 263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매수 배팅을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시간에 263을 지켜주면 당일은 매수 방향 배팅이 유리하고, 지켜주지 못하면 매도 배팅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장 시간 기준은 11시 반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11시 반 오전장에 시가를 돌파하면 매수 배팅, 오전장에 시가 돌파를 실패하면 당일은 음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매수 배팅을 좀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시 15분까지 약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데 10시 15분까지 263까지 쭉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63의 가격을 지켜주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 배팅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파장 쪽으로 좀 강하게 하방을 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관이 콜 매도만 좀 강하게 좀 잡고 있는 상태고, 특별하게 지금 하방을 강하게 밀 주체 세력은 파생 쪽은 없어요. 지금 현물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지켜주는지 10시 15분 지켜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30분 정도 뒤에 262.20까지 밀려있는데 지금 밑꼬리가 전혀 안 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10시 15분 263대 회복하면 매수해도 좋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손석구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맥점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120선 초반, 코스닥은 702포인트, 양시장 모두 밀립니다만 낙폭이 1%를 넘어서진 않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